자,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미 가능성을 보고 이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7월에 메타버스 분야 대표 주자인 맥스트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따상상상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 메타버스의 열풍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메타버스, 과연 차세대 주도 산업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현대차증권 김현용 연구원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차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엔터, 그리고 이제 통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용 연구원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소위 메타버스, 굉장히 증시에서 핫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지금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인사이트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메타버스가 뭔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글로벌 메타버스 사업자들의 동향, 이어서 국내 사업자들의 동향,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투자 전략,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메타버스가 뭔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접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짧게 정의를 해보자면, 디지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실존하고 있는 3차원의 가상세계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어떤 가상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표상하는 3D 아바타, 3차원이죠. 3차원의 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서 실제 어떤 리얼 월드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세계관을 제공하는, 그래서 제가 이 강연 제목에도 메타버스 또 하나의 유니버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뭐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의 메타버스 서버인 파티 로얄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는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콘서트뿐만 아니라 영화제, 또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컨텐츠에 대한 홍보, 또 럭셔리 브랜드들, 여기 보시는 이제 디올이나 구찌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제페토를 활용해서 브랜드 홍보 및 신상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일반적인 레벨로 본다면 여러 가지 일반적인 기업들과 그런 회의 수요들, 또 재택근무들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택근무에 특화된 메타버스 플랫폼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수요가 세분화되면서 상당히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메타버스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는 우선 엔진을 공급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이 소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로블록스, 제페토, 또 페이스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호라이즌 같은 것들이 이제 플랫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을 어디서 구현하느냐, 지금 대부분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구현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자사 오큘러스 기기, VR 기기에서 구동을 하려는 메타버스도 있고요. 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AR 글래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자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제 우리가 관련되는 어떤 전방 산업,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개발 엔진, 플랫폼, 디바이스, 여기까지는 메타버스 그 자체,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메타버스 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우측에 관련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메타버스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타입의 컨텐츠 제작사들,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 컨벤션 쪽의 그런 기획사들, 또 AR, VR 솔루션을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게 공급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빠르게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글로벌 1위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로블록스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차트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로블록스 유저 1인당 하루에 이용하는 시간은 156분, 약 2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2시간 반 정도를 쓰는데 그에 반해 유튜브는 이 로블록스의 3분의 1 수준이고요.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로블록스의 7분의 1 수준밖에 1인당 활동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활동성에서 이렇게 3배에서 7배까지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우측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플랫폼별로 지금 월평균 이용자 수, 즉 사용자 기반이 얼마나 많은지를 비교한 차트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가 23억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반해 로블록스는 이제 2억 명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로블록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보셨던 차트, 이용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용 시간이 왜 많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유튜브를 들어가는 목적, 동영상 시청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는 목적, 뭐 SNS나 그 전반적인 소셜 미디어 환경, 그리고 뭐 친목 도모, 사진 공유, 포스팅, 이 일련의 활동들을 사실 메타버스 플랫폼 한 곳에서 올인원 플랫폼의 개념으로 사실 이용자들의 이용 시간을 다른 플랫폼에서 행해지는 이용 시간을 다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가장 1인당 활동성이 떨어지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10년 뒤, 당장 5년 뒤, 10년 뒤가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년 안에 무조건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페이스북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열망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향한 열망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차트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산업군들이 언급이 되고 있죠. 메타버스가 어떤 산업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정리되어 있는 표를 봐주시면 광고, 패션, 게임부터 쭉 가보시면은 컨벤션 공공까지 사실은 이 7개 정도로 제가 범주화를 하긴 했지만 시장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쇼핑, 유통 쪽, 그리고 패션, 브랜드, 럭셔리 쪽, 그리고 광고 쪽, 이 3가지 카테고리가 사실은 가장 큰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례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업들의 핵심 브랜드들이 이 메타버스 안에 입점을 하고요. 가령 뭐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N9 고성능 자동차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제페토 내에서 시승 경험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구찌, 디올 외에도 또 랄프 로렌 같은 여러 가지 럭셔리 브랜드들이 사실 제페토를 계속적으로 노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 패션 이런 쪽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요. 또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를 보시면 게임 쪽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시장도 사실 200조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너무 모바일 일변도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모바일 비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1% 비중밖에 안 되지만 AR, VR, 클라우드 게임 타입의 시장이 이 1% 비중이 뭐 당장 이제 한 2, 3년 뒤만 보더라도 한 4, 5% 비중까지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급되어 있는 산업군들에 있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례로 4번째 나와 있는 엔터 부분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K-팝이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먹히는 컨텐츠죠. 흥행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이 K-팝 아티스트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뮤직비디오도 제페토로 공개하고요. 물론 유튜브로 실사화된 컨텐츠는 당연히 릴리즈를 합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 그러니까 메타버스 유저들을 잡기 위한 메타버스화된 뮤직비디오 컨텐츠를 별도로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팬사인회도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온라인 콘서트도 투트랙으로, 팬사인회도 투트랙으로, 그렇게 실사화된 컨텐츠랑 이 메타버스화된 컨텐츠를 이제는 같이 진행을 하고, 같이 진행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기존 시장에서는 약간 그레이 영역에 있던 그 K-팝 잠재 수요층들을 이제는 확실하게 과금이나 굿즈 판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뭐 블랙핑크가 동물의 숲 게임이죠. 닌텐도 게임 동물의 숲 안에 블랙핑크 랜드를 이제 만들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메타버스 세상을 좀 대변하는 대표적인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는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고 얼마나 커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는 이제 한화로 보면은 20조 원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시장입니다. 다만 그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뭐 2030년 이게 PwC 자료에 의하면 9년 뒤인 2030년까지 1,50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년 만에 70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시장이고요. 실제로 이런 먼 미래의 전망, 우리가 알기 힘든 먼 미래의 전망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로블록스가 2017년도부터 2020년 IPO 직전인 작년까지의 매출 추이만 보시더라도 거의 20배가 뛰었습니다. 3년 만에. 예.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실제로 그런 수준의 성장성을 보여줬고요. 한 9년 동안에 70배 정도로 글로벌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런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높은 성장 기대감 때문에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뭐 빅테크 기업이고 아니고 할 것 없이 지금 이 메타버스의 익스포저를 접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M&A도 하고요. 또 협업도 하고요. 파트너십도 맺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